네, 그동안 화학주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는데요. 어제장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저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화학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 그동안 참 엇갈리기는 했습니다. 주가가 워낙 잘 가지 못해서 언제까지 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었고 어제도 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제 네. 이틀 정도에 SK 이노베이션하고 S-오일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보면 이제 이게 석유 기업이지 않습니까? 석유 기업이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유가가 높으면 석유가 잘 나오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석유 바로 밑에 있는 이 화학을 봤습니다. 화학을 봤는데 화학 부문의 가동률 같은 경우가 SK 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같은 경우 공이 18% 이상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발표하느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서 지금 효과보다는 오히려 물량 효과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익이 좋아졌다. 화학 부문에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물량, 가동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자, 역사적인 저점에서 저는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이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3조 원 정도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3조 원까지 증가했지 않습니까? 증가했는데 매출액 증가 효과가 제일 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 증가의 물량인데 4억에서 1,300억까지 이렇게 폭등하듯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진 효과, 가격이 올라서 온 효과보다는 물량 효과가 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제가 저점일 때는 물량부터 당기는데 어느 지역에서 물량이 터졌지 이러니까 그건 또 S-오일이 또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중국 외 지역에서 제일 많이 터졌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많이 터졌고,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인도, 뭐 베트남, 그다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터졌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텀에서 볼 때는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동률에 따라서. 근데 가동률이 좋아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가동률부터 좋아지고 당기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더니 그러면은 와, 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효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을 뚫고 가는 거 아니냐. 앞에 부분에 우리 앵커님께서 구리하고 여러 가지 조선 이야기 해주셨는데 맞아요. 자동차, 네. 그다음에 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이런 쪽 이야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됐다. 그래서 저는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역사적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S-오일 설명해 주셨습니다. S-오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화학 제품 가격 최근 추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화학을 볼 때 이제 에틸렌 가격을 보거든요. 에틸렌 가격 볼 때 에틸렌 가격이 지금 뭐냐면 톤당 120만 원입니다. 네네. 톤당 120만 원인데 에틸렌 가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2013년, 그다음에 2017년, 그다음에 2021년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 가격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앵커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피크 칠 때 가격이 한 140만 원이잖아요, 톤당, 그죠? 네네. 2013년에 140만인데 140만 원, 뭐 130만 원, 지금 120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시점 중에서 이익이 제일 매출하고 이익이 제일 많이 나온 시점이 언제쯤 보입니까? 제일 높았을 때? 아닙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톤당 130만 원이라도 캐파를 많이 증가시킨 상태잖아요. 물량 효과가 큰 상태에서 가격이 돌아서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웨스트레이커 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케미칼 그러고 2021년 가격이 접근하니까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가격은 톤당 120만 원으로 톤당 130만 원 대비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만 보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도 물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전조정상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을 당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은 지금 이제 사상 최고 수준에 접근했다. 그런데 가동률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90%대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95%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이번에 전분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7에서 18% 증가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그 효과가 2분기, 3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화학업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렇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면서 LG랑 또 롯데가 화학 빅딜을 4년 만에 재논의를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해를 네. 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아 78억 중에서 한 70%가 이머징 시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포진되어 있는데 매년 어느 정도 수요가 더 증군이 되냐면 아시아는 젊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들어간 국가도 있지만은 굉장히 젊은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대한유화를 예를 들게요.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매년 10개씩이 만들어져야 이 수요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혁명을 통해서 미생물로 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요. 5배씩 높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10개씩 나와야 되는데 한 과거 3년을 놓고 보면 10개씩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양해할 때 마스크 안 낀 겁니다. 검사 안 한 겁니다. 코로나 이머징 시장은 이제 코로나 다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씩 예를 들면 30개씩 만들어 놨는데 추가적으로 정분을 해가지고 대한유화만한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잠겨버린 겁니다. 아시아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늘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안 따라오르는 거지. 그래서 가동률이 급감한 겁니다. 저렇게. 73%대까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90%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다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야기하면은 지금도 10개씩은 만들어야 돼요. 대한유화만한 공장 10개, 또 10개, 또 10개 이렇게 만들어야 커버를 할 정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도 돈을 못 벌어요. 이제 다우케미칼 회장이 이야기한 건데 중국도 돈을 못 버니까 정설할 의지가 떨어진 거예요. 정설할 의지가 떨어지고 두 번 있는 공장만 잘 돌릴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정설 주도를 한 게 누구냐면 또 중국 플러스 한국이에요. 한국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도 LG화학도 정설했는데 두 기업도 돈 벌고 나서 정설하자는 거예요. 돈 벌고 나서. 정설 안 하려면. 그러니까 오히려 합리화해서 그냥 시너지를 내서 같이 팔 수 있으면 팔고 원자재도 구매하면서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더 올려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공장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안 짓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휙 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나온다. 그래서 10개 공장씩 지어야 되는데 매년 근데 그 공장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 한 4개, 5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4개 이하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증가 효과, 더블 효과가 나오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장 안으로 돌아와서 국내 기업들 그동안 뭐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화학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상승의 룸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좋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롯데케미칼 당기 순이익과 시가총액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2017년에 보시면 피크 타임 있지 않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1,000원 기준으로 해서 2조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2조 원일 때 한 12조 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정도 하면 20조 원 나오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근데 2021년이 중요했습니다. 2021년에 LG와 그다음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그다음에 미국 다우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아 기업들도 실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호석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이 2조 원을 한 50% 넘어서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2021년 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실적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자, 다우케미칼도 그렇죠. 2017년보다는 한 50% 증가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뭐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제가 볼 때 예상, 저도 인생의 절반이 경력이 절반이 애널리스트인데
2조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3조대를 써야 됩니다. 왜? 지금 이제 공급 부족, 가동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2025년을 기준으로 타겟을 하면 한 3조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조 원이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하면 30조 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조 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 놀란 거예요. 가동률이 이렇게 18%씩 증가할 수 있느냐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가동률 현황이라든지 지금 이제 중국 상황이라든지 중국 외 상황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2017년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이 되면은 지금 현재 너무 그러니까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눌려져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죠. 앵커님 조금 이야기했지만 구리,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건설 지금 전부 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전방 산업 자체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 역사적인 저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매수의 기회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 특집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